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또다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5만 원대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9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남인호 소장님 짚어주시죠.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스피의 가장 큰 마트형격이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제 또다시 2년 내 최저치 5만 5천 원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를 파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삼성전자를 판다고 보십니까? 셀 코리아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후자로 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 즉 HBM 시장에서 선도를 완전히 빼앗기고 또 언제 복귀할지도 모른다. 그런 악재는 이미 저는 주가에 다 반영됐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또 내국인들도 모두 삼성전자 파는 이유는 뭘까요? 그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즉 외국인도 나가고 국내 개인 투자가들도 100억이 넘는 돈, 다시 말해서 하이닉스가 외국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100조가 넘는 돈을 주식을 팔고 있으니 우리 시장이 얼마나 힘들 수밖에 없는가 알 수 있겠고요. 이건 지난 과거로 보면 2006년도죠.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 우리 대한민국 국가 그리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가장 저평가될 때와 똑같은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얼마나 주식시장이 피폐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기업의 실적이나 기업의 업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가에 더 중요한 것은 수급이라고 보고요. 그 수급보다도 더 기업의 주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건 심리라고 봅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 국내의 주요 기업들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외국인도 없어지고 있고 내국인도 없어지고 있다. 이런 말 있죠. 무신분립.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경제에 대한 문제보다는 빨리 정치가 제자리를 잡아야 된다. 정치, 경제 그러지 경제, 정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빨리 우리나라의 정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우리 무너져가는 경제도 되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의 지분은 투자 비중은 20%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연중 최저가를 계속 경신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20% 고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럽니까? 다시 외국인이 돌아온다면, 다시 우리 국내 투자가들이 투자를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사야 될 주식은 삼성전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지금은 삼성전자의 가치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심리입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내가 사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저는 간혹 가다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장 갈 일이 있는데요. 비가 오는 날 저는 김포공항에서 타면 분명히 비가 하늘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5분 뒤 비행기가 이륙한 다음에 구름 위로 가면은 비가 오는 게 아닌 거기는 여전히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제가 김해공항에 도착하면 또다시 비가 오겠지만 여전히 구름 위에는 태양이 뜨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하루속히 저점을 확인하고 우리 시장을 견인하는데 1등 종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저도 간절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의 인내심은 조금씩 고갈되고 있는 느낌인데 우리 지수 하락에 20에서 25% 책임을 우리 삼성전자가 맡고 있겠죠. 시총 비중으로 따지면 20% 유지하라는 거는 지금 전문용어로 물타기 요거 하라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저는 이미 여러분께 7만 원대부터 삼성전자 매수 권유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이 5만 5천 원이니까 자그마치 15%가 떨어졌죠. 즉 7만 원대 20% 가지고 계신 분의 지금 지분은 몇 프로입니까? 15%밖에 안 됩니다. 그 부족한 5%를 매수하셔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반도체에서는 무엇보다 기술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가 기술력 증명으로 기회를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 스페이스X에 올라탄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에게 그나마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 9% 넘게 뛰기도 했죠. 2차 전지 업황 전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김선영 대표한테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2차 전지 사실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술력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기술력 뛰어난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제 제가 한 소식을 듣고 되게 좀 화가 났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AI와 반도체 90조라는 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지원이 과연 얼마가 나오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내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 진짜 쥐어짜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LG에너지솔루션 제가 뭐 예전에 이 기업은 이제 태생이 별로 좋지 않을 뿐이지 기업은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말씀드렸죠. 물적보다 제가 비판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건 이미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LG에너지솔이 계속 뭔가 이제 좋은 어떤 레퍼런스를 쌓고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 CEO가 설립한 이제 스페이스 X에 배터리를 납품하겠다는 소식이 어제 급등 마감했는데 이게 확실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국내 이슈 때문에 매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다시 매도 시작했고요. 이런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지지자 중에 한 명인 일론 머스크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2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우주 개발 정책이 나오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도 올랐는데 일단 하나씩 살펴보시죠. 일단 어제 배터리 업계 따르면은 스페이스X는 LG에너지솔루션에 스타쉽 우주선에 탑재될 만한 보조 동력 배터리를 좀 공급해달라는 그런 납품 의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배터리는 뭐 LG엔솔의 주력 제품이죠. 2170 원통형 배터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LG엔솔의 배터리가 탑재된 우주선은 스페이스X가 내년에 선보이는 신형 우주선 왕복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복선이라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일단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동안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던 분들 중에 제일 비판을 많이 했던 게 화재죠. 근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화재는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도 좀 안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주선은 좀 공부하신 분들 잘 관심 많으신 분 아시겠지만 너트 볼트 조금 잘못 조이면서 조이게 돼도 올라가면서 터지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를 갖다가 우주선에 싣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그만큼 이제 우리 LG엔솔의 이 배터리 자체가 안정성이 확보가 되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로써 LG엔솔의 뭐 안정성은 이제 인정을 받았고 최근에 LG엔솔 같은 경우는 리비안이나 벤츠나 포드, 르노, 일본의 뭐 이스즈 같은 기업들과 함께 계약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우리나라 우주항공주가 어제 좀 올랐는데 사실 저는 이건 조금 살짝 오바라고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잘하는 기업들을 계속 투자를 하시고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는 어제 3.5% 하락했고 SK이노베이션은 2.3% 하락했는데 뭐 LG에너지솔루션만 잘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2차 전지 전반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전반적으로 다 괜찮죠. 근데 지금 이제 다른 기업들은 이제 수주가 과연 어느 정도 이제 찍히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말씀 제가 며칠 전에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 사실 배터리 3사 중에 제일 좀 불리한 이슈에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 얼마나 수주를 잘 따고 이제 이런 이제 고객 풀을 늘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고체 배터리 빨리 나와야 될 텐데요. 전고체 배터리 사실 좀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솔직히. 아, 너무 먼 얘기인가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블룸버그나 아니면 이런 해외 언론사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고 그걸 빨리 대체를 하는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그게 팩트인 것 같고요. 사실은 빨리 나왔으면 사실 저도 제일 좋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정도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급이 몰리는 쪽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실적이 모이는 쪽으로 일단 투자를 하는 게 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제일 좋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이 추세적인 반등에 나서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계속해서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이른바 올빼미 유상증자 고시에 투자자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리한 정보를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한 시점에 공표를 한 건데 정부의 밸류업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걱정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이화진 과장님,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공시를 하고 나서 이제 온라인 미팅으로 할 거면은 물론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체 공개 속으로 했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여러 기업들 중 이런 사례들이 뭐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대략 동시효과의 그 1분 전에 나와서 하한가를 만든 여러 사례도 좀 있었던 사례가 있는데 물론 지금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야 물론 이제 대구시와 관련된 공장 관련 이슈는 물론 애초에 8월 달에도 한번 나왔던 이슈이긴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향후에 신규 매출로 28년까지 1조 5천억 정도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굉장히 호의적인 분위기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제이오 관련 인수 이슈는 지난달 26일부터 계속 꾸준히 뭐 여의도에서 계속 얘기는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물론 2차 전지 소재 업체죠. 제이오는 그렇죠. 그거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거죠. 유상증자를 해서. 예, 탄소 나노 튜브인데 근데 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아니고 왜 이수페타시스가 하냐?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사실 탄소 나노튜브와는 연관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회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차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상관이 없는 거고 애초에 우리가 이수페타시스에서 이제 EV랑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시너지를 하려고 하는 측면에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최근에 뭐 모건 스탠리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거는 어차피 지금 업황 자체가 굳이 안 좋은 하락세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굳이 급하게 제이오를 인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시각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좀 하향에 대한 뭐 이슈가 시장에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공시를 내게 되면은 당연히 뭐 절차가 있을 거고 거래소에서 엔터 키를 누르기까지에 대한 시간에 대한 절차가 뭐 지연되는 이슈가 있겠지만 물론 이런 지난주 금요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오빼미 공시에 따라서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건 좀 맞긴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이후에 또 한 번 또 애널리스트 또 간담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는 뭐 무리 없이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에 대한 공시 이후에 결국 이번 3분기 실적이 중요할 것 같고 물론 이번 애널리스트가 새로운 이제 목표가들이나 이에 대한 반응에 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3분기는 2분기보다 조금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회사 측에서도 우리의 이 방향성 공장 증설을 하게 되고 실제로 제어 인수한 이후에 대한 우리의 가이던스가 어떠한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유상증자도 그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도 좀 열받는데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몰래 공시한 거 이게 좀 큰 오류였던 것 같고요.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이오라는 회사 인수하는데 별로 관련 없어 보이는 그런 업종의 기업을 인수한 것, 이것도 주주들을 조금 화나게 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가 또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이런 사례가 다시 없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속보가 나왔네요. 네, NHN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영업 손실이 1,134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60억 원 정도 영업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영업 손실폭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개장 이후의 주가 흐름 주시해봐야겠네요. 네,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 쏟아지는데 한국은 지금 실적이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 살짝 안타까운 느낌도 있습니다. 자, 화장품 ODM 업체죠. 제조업자, 개발, 생산, 코스맥스도 있고 한국콜마도 큰 업체인데 특히 코스맥스가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기분 좋죠? 글로벌 K-뷰티 열풍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K-뷰티 피크아웃 우려를 떨쳐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자세한 실적 내용과 함께 화장품주 전망까지 김영재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 화장품들 종목의 실적이 너무 부진하게 나온 경향이 있었는데 그나마 한콜마, 코스맥스와 같은 ODM 종목들의 실적은 그나마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코스맥스가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액 5,298억 원, 영업이익 434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의 시장에서는 오히려 100원 하락 마감하면서 정규 시장에서 기록한 마이너스 9.2% 급락세는 되돌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분기 실적 보면 인디 브랜드 성장으로 국내 부분이 매출과 이익이 성장을 했는데 지금 국내 부분 이익이 지금 영업이익이 395억 원으로 코스맥스 이익 대부분은 국내 부분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성장자가 높았던 동남아 쪽에서도 매출이 좀 성장이 이어졌는데 반대로 중국 부분은 매출과 적자가 지속되었고 미국도 신규 고객사 유치가 조금 지연되면서 매출이 한 12% 감소하고 92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화장품주들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데 첫 번째로는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60% 미만을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이고 있어서
피크아웃 우려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가 한미 FTA로 기초 화장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는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적용할 경우 경쟁력 저하가 나타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각은 내년에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올해와 같은 견조한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의 어떤 소비 심리 회복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회복 신호가 없기 때문에 좀 내년까지는 확인이 좀 필요하다. 결국 화장품 업종에 대한 믿음이 지금은 사실 조금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 보이고, 그나마 실적이 나오고 있는 ODM이라든지 유통주로 좀 투자 대상을 압축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화장품주 투자 전략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우리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들의 선전이 기대될까요? 먼저 KB증권은 어제 머스크 트레이드 속에 장중 9%대 급등하기도 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을 주목하며 목표가 상향에 나섰고요. 키움증권은 비올의 목표 주가를 소폭 올려 잡았습니다. 반면 하향 리포트로는 상상인증권이 휴메딕스를 주목하며 3분기 실적이 저조하고 4분기에는 회복이 전망되지만 조직 개편으로 일시적 부진을 면치 못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메디톡스에 대해서도 성장 엔진이 고장난 건 아니지만 목표가를 26만 원으로 하향한 대신증권 보고서 발간됐고요. 내년을 기대해보자는 나스미디어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한편 어제 단24 개발자 컨퍼런스를 마친 네이버에 대해 4개의 증권사가 보고서를 발간한 가운데 2개의 증권사가 중장기 AI 전략을 주목하며 목표가 24만 원 제시한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먼저 LG 엔솔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KB증권은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와 2차 전지 판매량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LG 에너지 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43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내년에 유럽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와 저가 전기차 출시, 거기에 에너지 저장 장치 확대에 힘입어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짚었는데요. 어제 배터리 포트폴리오를 우주 항공까지 넓히면서 상승 랠리 펼친 가운데 오늘도 상승폭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죠. 이어서 비올 보고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은 오늘 비올에 대해 작년에 왔던 토픽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라는 제목의 리포트 발행하면서 비올의 건재함을 주목하고 목표가를 14,000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먼저 비올의 3분기 매출은 14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영업이익은 89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기술 이전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기 영업이익률이 63.3%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 경신했는데요. 자동화 공정과 가벼운 인건비 구조, 견조한 판관비 집행 등의 기조를 통해서 꾸준하게 레버리지 효과가 일어나는 점 주목했고요. 업종 내 토픽으로 꼽으며 긍정적인 분석 내놨습니다. 비올이라는 이름이 빅토리 오브 라이프, 즉 인생의 승리라는 뜻 가지고 있는데 과연 주가도 승정보 올릴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리포트들 확인해봤는데요. K방산의 글로벌 영토 확대에 대한 기대감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작 금융 지원이 방산 수출 속도를 못 따라가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상황 한번 진단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나민호 소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폴란드, 루마니아, 이집트, 사우디, 인도네시아 특징이 뭡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 무기를 사간 국가들입니다. 심지어는 국방비만 1,000조 원에 달한다는 천조국 미국에서조차 MRO 유지 보수 운영을 우리 한국에게 맡기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방 이런 방산의 거래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3가지인데요. 첫째, 규모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보통 했다면 몇천억, 몇 조, 심지어는 10조가 넘는 거래도 있죠. 다음 2번째입니다.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기업과 기업 간 거래가 아니고 정부와 정부, 나라와 나라 간의 거래가 큽니다. 마지막 3번째가 뭐죠? 분할 납부한다. 한꺼번에 원샷으로 몇 조 주는 게 아니고 뭐 5년 거치 몇 년 분할로 이렇게 준다는 것이죠. 자, 이제 방산주에 대한 투자 전략 말씀드립니다. 저는 8대 업종에 방산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방산업에다 투자하겠다 결정하셨으면 10%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문제는 아직 방산업에 투자 못했는데 지금 해도 될까요? 저는 반대합니다. 왜? 지금은 방산업을 바로 신규 투자하기는 너무 부담이 크다. 조정 보일 때, 조정이 나올 때 방산에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산업계 최근 2년 새 유례없던 수출 성과를 내고 있죠. 금융 지원도 추가로 필요하고 규제 같은 특히 야당이 최근에 방산 수출할 때 국회 동의받도록 하는 법 개정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규제가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철강 업계. 그다음에 이 철강을 많이 쓰는 조선 업계가 후판 가격 협상에서 치열한 줄다리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렴한 중국산 후판이 유입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철강주냐 조선주냐 투자 전략까지 이화진 과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철강 가격이 작년부터 계속 빠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철강 회사와 이제 조선 회사들은 좀 행복한 동맹은 좀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하반기 이제 후판 가격 지금 협상이 이제 진행 중이고 그만큼 지금 중국 이제 후판 가격이 우리나라 국내 가격보다 대략 한 15달러에서 이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쌉니다. 그 정도는 대략 한 15%에서 20% 차이이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이제 후판 가격이 95만 원대에서 가격이 톤당 95만 원에 거래됐고 올해 상반기가 90만 원 초반대입니다. 올해 2분기 때도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이제 콩쿠르에서 얘기해왔듯이 이제 올해 1분기 때부터 대부분의 우리나라 조선 3사들이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거성가 물량들에 따른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후판 가격에 대해서도 이제 2분기 콩콜에서도 중국 쪽에 대한 후판을 비중을 20%에서 25%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결국 철강업계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결국에는 가격을 낮추게 되면은 그만큼 수익성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 어떤 가격대에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조선 회사든 아니면 철강 회사든 그에 대한 수익성이 조금 굉장히 양방이 좀 갈라질 것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선 3사들 최근에 좀 3분기 때 부진한 이제 업종 회사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서 수급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유리해 보입니까? 저는 일단은 조선사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철강석 가격들이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철강업계 불확실성이 특히 더 커지는 상황인데요. 업황 흐름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공모주 시장도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침체가 지속되면서 상장 철회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자,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김선영 대표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거다라고는 누구나 다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분위기가 좋지 못하니까 올해 상장을 하기로 했었던 기업들이 철회를 하나씩 하고 있다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앵커님이랑 가끔 농담식으로도 하지만 이제 치킨값 벌려고 사실 이제 신규 철회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계속 치킨값 날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치킨값만 날리면 다행이죠. 네. 이제 정말 또 이러다 소고기값도 날게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축산물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이죠. 이제 미트박스 글로벌이라는 기업이 이제 상장을 좀 철회를 했습니다. 일단 최저 공모가 확정을 위해서 수요 예측을 진행했는데 이게 좀 미달되면서 좀 아쉬운 부분 좀 보였고요. 쉽게 말해서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다음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기업 있죠. 유명 기업 더본코리아 얘기인데 최근에 주가 빠지니까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사실 주가 빠지는 건 투자자들한테 되게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제 주변 지인들도 마찬가지로 외식업 종사하는 사실 지금 되게 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 상장을 강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이걸 감안해서라도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너무 안 좋은 거에 너무 시선을 맞추셔가지고 보지 마시고요. 원래 이제 신규 상장주는 이제 보통은 이제 제가 121선 나올 때 그러니까 1년 정도 지켜보시고 나서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신 다음에 비중이 적으시다라면 밑에서 받아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관망하시고요. 당분간 공모주는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덧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공모주를 조금 주의해야 되는 상황까지 우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전 체크포인트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김영재 이사님. 네, 오늘 실적 발표 기업으로 한국가스공사, 시프트업, 펄어비스, CJ제일이랑 LX 하우스지수와 LX 세미컨도 있는데 이들 중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오늘 삼성전자의 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평년에 비해 일찍 조직 개편을 단행해 주가나 기업 모두 새로운 전환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의 특징주로 최근 신규 상장 후 하락세를 이어나가던 더본코리아가 6.7% 상승했는데요. 거래 대금을 수반한 상승이었다는 점에서 오늘 반등 시도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트럼프 당선 수혜 종목들의 상승도 이어졌는데 우주 발사체 핵심 부품 공급 이력에 최근 상승세를 보인 하이젠 RNM이 상한가 그리고 조선기자재 테마주 1승이 9.5% 상승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엔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